안녕하세요. 결혼의맛TV의 미세스 여우입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제 이 영상을 보시고 제 시선 처리가 좀 불안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제가 이게 어떤 카메라나 캠코더로 찍는 것이 아니라 제 휴대폰으로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휴대폰에 초점을 맞춘다고 맞추는데 이게 영상을 보면 막상 초점이 안 맞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촬영 장비를 좀 바꾸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예쁘게 봐주세요. 남녀가 결혼해서 살다 보면 예전에 연애할 때 뜨거운 열정, 애틋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서로에 대해 익숙해지면서 관계가 시들해지기 마련인데요. 시들해지기만 하면 그래도 선방한 거죠. 너 없인 못 산다 해서 한 결혼이 이제는 너 때문에 못 살아 이렇게 돼 있기 마련인데요. 콩깍지가 완전 벗겨진 현실. 사랑의 유통기한이 이미 지나다 못해 이제는 완전히 서로 마주치기만 해도 으르렁대는 왼수가 되어버린 이 씁쓸함. 우리 부부 사이를 다시 예전처럼 회복시킬 수는 없을까? 우리가 언제 이렇게 됐지? 예전엔 진짜 좋았는데 옛 시절을 떠올리니 그립기만 합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 메리 홉킨? 네. Those were the days. 그리운 옛 시절이란 노래 아세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알게 돼서 지금까지 너무 애정하는 제가 노래방 가면 꼭 부르는 18번 중에 하나인데요. 그리운 옛 시절을 떠올리게 되는 그런 노래죠. 잠시 해보면 Once upon a time there was a tavern 이렇게 하는 노래인데 여기서 잠시 듣고 갈까요? Once upon a time there was a tavern. 어떠셨어요? 좋으셨나요? 멜로디도 가사도 다 아련한 노래죠. 예, 그런 이유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 이렇게 옛 시절만 그리워할 게 아니라 10년, 20년, 30년 결혼 생활이 지나서 이제는 남만도 못 해버린 이런 우리 사이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있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부부가 인꼬 부부로 살 수 있는 비법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인꼬 부부 최강 비법 6가지.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완전 공짜. 돈이 들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첫 번째, 배우자를 자녀를 대하듯 사랑으로 대하라.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대하죠? 이뻐서 이쁘고, 못생겨도 이쁘고, 잘해서 이쁘고, 못해도 이쁘고. 자녀들은 부모의 한없는 사랑과 애정과 관심과 헌신을 먹고 자라나죠. 이런 애정을 우리 배우자한테도 주자는 거죠. 우리 남편을 아들처럼 이해해주고 보살펴주고 그 외에 아들은 우리한테 조금 서운하게 해도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하고 이해하게 되잖아요. 딱히 바라는 것도 없이 그저 퍼주기만 한다는 거죠. 그치만 남편한테는 어떻죠? 진다, 이긴다 라는 승패 개념이나 아니면 이익이다, 손해다 라는 계산적인 태도 때문에 자식처럼 대해지진 않죠. 남편을 아들처럼 대해주세요. 아들 하나 더 키운다 생각하시고. 아들은요, 워낙 받는 것에 익숙해서 엄마가 아무리 잘해줘도 고마운 줄 모릅니다. 그치만 옆에 있는 큰아들은 고마움을 안다는 거죠. 더 사랑해줍니다. 더 힘을 써줍니다. 아내를 마치 우리 귀여운 딸내미 대하듯이 예뻐해주세요. 세게 쥐면 깨지는 유리잔처럼 살살. 딸내미는 용돈 주면 그게 끝이죠. 그치만 옆에 있는 큰딸은 밥 해줍니다. 몸도 줍니다. 두 번째, 서로에게 잘 보이려 노력하라. 결혼 전에 연애 때는 상대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나름 체중 관리도 열심히 하고 나를 돋보이게 하는 옷도 막 사서 입고 엄청 긴장하고 만났다는 거죠.
그런 모습에 뿅 반해서 결혼했더니만 이게 웬걸. 연애 때 내가 좋아했던 그 사람이 이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180도 달라져 있다는 거죠. 아내의 배는 속에 아기가 들어있는 것도 아니건만 남산만하게 항상 불러 있고요. 처녀 때 두세 숟갈 먹고 나면 배부르다고 이제 못 먹겠어 하던 그녀가 어느새 밥통째 끌어안고 퍼먹고 있습니다. 미친 듯이. 입이 쩍 벌어지죠. 아니, 이 여자가 그 여자 맞나? 현타와. 남편은 또 어떻고요? 연애 때 그렇게 깔끔하던 그 남자가 결혼하고 나니 방구 트고 트름 트고 그것도 봐주긴 하는데요. 제때 씻지를 않아서 머리에 윤기가 쫘르르 흐르죠. 흐르는 걸 넘어서 반짝반짝 광이 나죠. 이렇게 사는 건 이미 남녀관계, 부부가 아니죠. 서로에게 끌림도 호감도 아무것도 없는 그저 제3의 성이라는 아줌마, 또 푸근한 동네 아저씨, 그런 사람과 함께 한 집에서 동거하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서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몸매도 관리하고 옷도 이왕이면 산뜻하게 입으시고요. 사람이라면 그 생리현상 어쩌겠어요. 그러나 날 것 100% 자연산으로 보여주지 마시고요. 배우자가 옆에 있을 땐 조금 신경 써서 아시죠? 저도 어느 땐 생리현상으로 조금 힘들어질 때는요. 그냥 욕실로 후다닥 뛰어간답니다. 세 번째, 측은지심. 결혼해서 살다 보면 정말 이혼 한번 생각 안 해보고 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배우자가 그렇게 꼴 보기 싫고 얄밉고 남보다 못해 보이는 때가 부지기수죠. 내가 어쩌다 저런 사람을 만났나 후회가 될 때도 있습니다. 이혼 심각하게 고려도 합니다. 그런 때 배우자를 치근하게 여기고 그 상황을 한번 넘겨보세요. 저 부족한 남자를 나 아니면 누가 건사하겠나. 저 미련 곰탱이 같은 여자를 내가 아니면 누가 걷어주랴. 나니까 데리고 살지. 그래도 애들 아빠인데. 그래도 조강지처니까. 상대를 내 남편, 내 아내를 떠나서 제 3자의 시각으로 조금 떨어져서 보면요. 참 너도 어쩌다 나 만나서 고생하고 산다. 안 됐다 너도. 이렇게 불쌍한 마음이 들기도 한답니다. 그래도 어쩌다 저쩌다 해도 애들 아빠고 조강지처가 맞긴 하잖아요. 에이, 그냥 사람 좋은 데가 참고 살아야지. 이렇게. 네 번째, 사소한 건 져줘라. 결혼이라는 게 살다 보면 별거 아닌 사소한 것에도 목숨을 걸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상대의 아무렇지도 않은 행동과 습관이 내 신경을 거스를 수가 있는데요. 이를테면 치약 짜는 거. 치약을 중간부터 짠다? 그냥 놔두세요. 무조건 밑에서부터 짜 쓰는 나는 신경이 좀 쓰일 수가 있죠. 그러나 치약 하나에 사람이 살고 죽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져주세요. 저 같은 경우도 우리 공대 오빠가요. 바깥에 외출하고 오면 신었던 덧신이나 양말을 욕실 앞에 휙 그냥 던져놔요. 다시 신을 거면 어디다 잘 놓으면 되고 안 신을 거면 세탁기에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고 그렇게 욕실 앞에 휙 던지더라고요. 저는 사실 잔소리를 하는 것도 듣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서요. 그냥 아무 소리 안 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양말 벗는 거 하나 가지고도 남자한테 뭐라고 한마디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냥 제가 남편이 신었던 그 덧신을 다시 예쁘게 접어서 어디에 잘 놓거나 세탁기에 집어넣죠. 비단 치약 짜는 거, 양말 벗어놓는 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을 텐데요. 그냥 사람 죽고 사는 일도 아닌데 배우자의 스타일을 존중해 주세요. 다섯 번째, 다툼의 순간은 잠시 피하라.
살다 보면 꼭 그렇게 싸울 일이 생기더라고요. 싸우다 보면 이 얘기 저 얘기 과거에 있던 일을 끌어다 붙이면 싸움이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되죠. 완전 분노 게이지가 만렙까지 올라가서 서로 할 말 안 할 말 구분 못하고 상대를 공격하게 됩니다. 네가 잘못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이럴 때 누구라도 좋아요. 남편이든 아내든 그 현장을 벗어나세요. 5분도 좋고 아니면 1, 2분도 좋아요. 잠시 떨어져서 인터벌을 조금이라도 두면 누그러지게 됩니다. 분노가 100%에서 이글이글 끓고 있다가 70도, 60도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정제된 언어로 상대에게 차분히 조곤조곤 얘기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한창 싸우고 있을 때 어디 오늘 한번 끝까지 가보자. 이것만은 짚고 넘어가겠어.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으로 속 후련하게 싸우다 보면 속 후련함은 생길지 모르지만 나중에 꼭 후회감이 들죠. 에이, 그냥 그때 내가 참을걸. 그때 내가 그 얘기까지는 하지 않는 건데. 이런 후회가 생기게 됩니다. 괜히 사이만 더 어색해지고 서먹서먹해지죠. 싸울 때 상대의 얼굴을 보지 마세요. 완전 표정이 험악해져 있죠. 오만정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내 입에서 험한 말이나 상대에 대한 비난이 나갈 것 같다. 그러면 차라리 입 틀막 해주세요. 입을 틀어 막아주세요. 하고 싶은 말 시원하게 다 하지 마시고 입을 틀어 막으세요. 6번째, 빨리 화해하라. 싸움을 피할 수 없어서 이미 대판 싸워버렸다면 엎질러진 물, 상처를 봉합해야죠. 상처 치료는 빠를수록 좋잖아요. 다툼이 클수록 화해의 시기는 짧게 가져가세요. 누구라도 먼저 그냥 미친 척, 바보인 척 먼저 사과해보세요. 그렇게 먼저 사과를 하면 상대는 그 이상으로 나를 아껴주고 보답해주게 됩니다. 자존심 때문에 사과하지 않고 사과받지 않고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마세요. 부부 사이에 자존심이 그리 중요할까요? 자존심 내세우다 보면 부부 사이는 끝도 없이 멀어진다는 거 명심하세요. 자, 이때 화해하고 나서도 중요한 단계가 있는데요. 자, 꿀팁. 화해했다고 말로만 풀었다고 풀리는 게 아닙니다.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셔야죠.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어떻게? 이렇게. 남자는 머니, 여자는 바디. 남자는 돈 쓰기, 여자는 몸 쓰기. 남편은 현금 박치기로 아내한테 현금으로 줘도 좋고요. 아니면 데리고 나가서 로드샵 같은 데 가서 작은 립스틱이라든지 아니면 저렴한 티셔츠 하나라도 사주는 것도 좋고요. 아내는 남편에게 화해의 행동으로 남편 품에 파고들면 됩니다. 아주 밀착되게. 그 다음은 남편이 알아서 움직여줍니다. 뭔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던 꽁했던 마음이 싹 풀립니다. 7번째, 사랑의 이벤트. 결혼 생활이라는 게 항상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죠. 삶을 영위해 나간다는 것 자체가 똑같은 일상을 쳇바퀴처럼 지속해 나가는 그런 건데요. 이래서는 부부가 매너리즘에 빠지고 권태기도 찾아오고 하나 부부로 사는 것이 재미가 없습니다. 부부도 애인들 하는 것처럼 평상시 안 해본 거, 새로운 거를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렇게 할 때 부부의 사랑은 더 돈독해지고 애틋해질 수 있습니다. 어느 땐 애들을 피해서 둘이 러브 모텔 같은 곳에 갈 수도 있고요. 연극, 영화, 콘서트 같은 거 그런 공연을 부부가 같이 손잡고 감상하고 공연 후에는 맛있는 저녁을 외식도 하고 서로 손잡고 다니면서 서로의 의견과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한다면 제2의 신혼생활도 누릴 수 있습니다. 화이팅! 여러분, 트로트 가수
가왕이라고 불리는 나훈아 씨 아시죠? 좋아하세요? 그분? 저는 트로트의 참맛을 몰라서 그러는지 그간 그렇게 트로트를 접하지는 않았는데요. 나훈아 씨가 코로나 시대로 스트레스 많이 받는 국민들을 위해서 공연을 준비해서 이번 추석 명절 때 방송을 했거든요. 언택트 비대면 시대에 어찌 보면 걸맞지 않는 그런 웅장하고 스펙타클한 그런 공연을 했어요. 저도 우연치 않게 조금 보다가 너무 재밌어서 끝까지 보게 됐는데요. 그분이 주는 메시지가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여러분하고 공유하고 싶었어요. 이 웅장한 공연의 제목은 한가위 대기획 대한민국 Again. 준비 기간만 장장 8개월이 걸렸다고 하고요. 그만큼 무대가 아름답고 나훈아 씨의 무대 매너가 정말 그 무대 장악력이 그야말로 쩌는데요. 그 공연을 보고 나니까 왜 사람들이 나훈아 하는지 좀 알겠더라고요. 잠시 1, 2분 동안 나훈아 씨의 메시지 듣고 가실게요. 세월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제가 잘 모르긴 해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여러분, 세월은 그냥 누가 뭐라 하기나 말기나 가게 돼 있으니까 이왕에 세월이 가는 것 우리가 끌려가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세월의 모가지를 딱 비틀어 갖고 내가 세월을 끌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끌고 가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여러분, 날마다 똑같은 짓 하고 날마다 똑같은 일을 하면 세월한테 끌려가는 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고 안 가본 데도 한번 가보고 나는 죄는 안 짓지만 파출소에 한번 들어가갖고 커피 안 있습니까? 캔 커피 같은 거 다 사가지고 수고하십니다 하면서 들어가가지고 나는 죄는 안 짓지만 파출소 구경하러 한번 왔다 가고 안 하던 짓을 하셔야 세월이 늦게 갑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저는 세월을 끌고 모가지를 비틀어서 끌고 가기 나훈아 씨의 젊게 사는 법에 관한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도 모든 게 다 좋은 건 아니었지만 이 메시지만큼은 정말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부부라는 것도 안 해본 거, 새로운 거를 같이 시도해 보면서 같이 시간을 공유해 나간다면, 같이 소통해 나간다면 부부 사이가 좀 더 돈독해지고 사랑이 더 애틋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은 사랑이 샘솟는 인꼬 부부로 사는 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